그만 때려칠라요. 혼나며 궁지에 몰리게 된 정년. 그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제 엄니 때문이었습니까? 정년은 군졸일. 우회 방송사고 낸 정년 위약금 내고 데려온 소복. 온실 속 화초로 귀하게 커서 그란지 요만한 일도 못 참는 게 참으로 가관이네. 자신이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정년이 봤단 걸 알게 된 영선은 감정적으로 나를 세우는데, 넌 당연히 내 기분을 모르겠지. 하나뿐인 엄마한테 부정당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네가 어떻게 알겠어? 앵간히 해라. 뭔 마음고생은 지 혼자 다 한 것맨치로 유세는. 정년은 돈 걱정하는 연구생들과 출발 전부터가 다른 영서의 위치를 냉철하게 짚었고, 영서는 오늘 본 걸 발설하면 죽여버리겠다 경고하며 돌아서는 정년을 노려봤다. 정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국의 실체를 알게 된다. 분명 자료화면에 쓸 고향 풍경만 찍는 대놓고 엄마의 사진까지 찍은 것을 보게 된 것. 이게 너희 어머니야, 최공선. 그러자 어차피 알게 될 거라며 공선의 기사를 꺼내 보이는 종국. 그는 공선이 그냥 소리꾼이 아닌 난다던 소리꾼을 눌러버린 소녀 명창이었다 한다. 저한테 접근하신 것도 제가 처음부터 최공선 딸인 것을 알고 그런 거였네요. 맞아. 그러자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정년은 설마 북극단에 자신이 다방에서 일하는 걸 찌른 것도 종국이었냐 묻고 그 또한 종국이었다. 처음부터 공선의 딸인 정년을 꿰어내보자 철저히 계획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정년은 방송에 출연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계약서가 발목을 잡았다. 한자가 지나치게 많다 했더니 역시 그러니까 계약서를 잘 읽었어야지. 위약금 물 자신 없으면 방송에 나와서 노래 불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방송에 나선 정년. 그래도 아직 국극을 포기하지 않은 정년은 주랑과 국극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며 나눴던 우정의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노래한다. 하지만 종국은 정년이 부르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고 2절의 답가를 남자처럼 부르자 노래를 끊고 혼낸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국극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괜히 큰 동작 넣지 말고 보는 사람 애간장 녹게 하는 그런 법 몰라? 술자리에서 웃음 팔고 산에 홀리는 기생처럼요? 나가 기생이요? 너 예전에 메란 국극단 있을 때처럼 자존심 세울 생각하지 마. 넌 그냥 내가 부르라면 부르고 웃으라면 웃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쪽 꼭두각시요? 내 무대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면 그만 때려칠라요. 리허설을 하다가 박차고 나가버린 정년에 패트리샤는 자신이 설득하겠다 하고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라 한다. 박 PD는 잊어. 지금 이 무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네 거야. 너만의 색깔로 노래를 불러. 패트리샤는 종국이 원하는 대로 하라기보단 정년의 무대를 즐기라며 지켜보겠다 응원했다. 그리고 시작된 생방송 무대에서 정년은 남자가 답하는 2절에 신발을 벗어던진 채 남자처럼 연기하며 노래를 불렀고 결국 종국에게 맞서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 무대는 오직 윤정년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였어.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해도 돼. 저도 인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살라고요. 윤정년은 윤정년으로 살 수밖에 없은게요.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은 하지마. 넌 내가 본 가수들 중에 넘버원이었어. 가르침대로 하지 않은 정년은 패트리샤에게 미안해했지만 패트리샤는 멋진 스승으로서 응원했다. 쫓겨나야 하는 건 저였어요, 단장님. 방송사고를 낸 정년이 잘릴지도 모른단 걸 알게 된 줄 아는 늦게라도 진실을 밝혔고 옥경 또한 정년을 받아들여달라 부탁한다. 자신은 항상 같은 역에 경쟁 상대가 없어 지쳐가고 있었는데 정년이 자극이 되어주고 있다고. 정년은 빠르게 성장해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이라며 장차 국극단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 했다. 역시나 생방송이 끝난 후 종국에게 혼나며 궁지에 몰리게 된 정년이 그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극단 연구생이 있다길래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 소복이 멋들어지게 등장해 구해준다. 아직도 국극이 하고 싶니? 예,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요. 소복은 국극단 이름을 팔았단 것이 자신의 오해였다며 받아들여주는 이유를 밝힌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명창이었단 걸 알게 된 정년은 혹시 자신의 배경 때문에 붙든 건가 묻는데, 단장님도 처음에 절 받아주신 게 제 엄니 때문이었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넌 너야. 쓸데없이 네 어머니 허상이랑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갈 길을 가라는 거다. 국극단에 돌아온 정년은 자신도 엄마가 유명했던 명창이라 출발 전부터 달랐다며 앞서 영서에게 한 말에 대해 사과한다. 못 모르고 얘기한 거 그거 사과 안 해도 돼. 이미 지나간 얘기. 되짚는 거 딱 질색이야. 물론 영서는 쌩하니 가버렸지만 그래도 영서는 벌을 받는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오디션을 앞두고 주춤거리는 정년에게 자극제가 되어줬다. 오디션 전날 창고를 청소하다 잠든 정년. 옥경이 감싸줘서일까 늘 정년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해랑은 창고문을 걸어 잠궈버린다. 오디션을 앞두고 잠에서 깬 정년은 탈출하기 위해 혼자 전전긍긍하는데 오디션을 먼저 끝낸 영서가 주란의 부탁으로 정년을 데리러 왔다가 도와준다. 야 허영서, 나 좀 땡겨줘. 미운 정도 정이라도 늘 모든 일에 무관심하던 영서도 정년이 신경 쓰이긴 하는 모양. 영서는 가닥기, 정년은 군졸일 연기로 오디션을 받고 둘 다 합격한다. 오디션에 떨어진 도행은 연출자의 길을 가게 됐다. 소복이 따로 도행을 불러 연출에도 재능이 있다며 일러줬고 준비가 됐다면 함께 해보자 했기에 도행이 떨어진 건 다른 잠재력 때문이었다. 영서는 가닥기 1인자였던 도행을 누르고 가닥기 역을 따냈지만 남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불안함으로 도행의 연기를 흉내내게 된다. 도행을 보러 오는 관객들도 있었기에 자신의 연기와 비교되어 관객 수가 떨어질까봐 그 모습을 보게 된 정년은 왜 영서의 가닥기가 아닌 도행의 가닥기를 흉내내냐고 뭐라 하는데 무대를 즐기라는 정년의 영서는 폭발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 건데? 난 무대에서 매번 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내가 한기주 딸 자격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 엄마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였구만. 네 진짜 약점이. 영서는 정년보다 자신이 늘 앞에 있을 거라며 정년의 걱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정년 또한 그 말에 자극이 됐다. 세상 누가 알겠냐.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본격 라이벌 구도 형성 중.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